마지막으로 현 KBS 기자인 이연풍 기자님 순서입니다. 이연풍 기자님은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공영방송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우파 활동가이면서 우파 유튜버인 성창경TV의 성창경 기자와 KBS 우파 모두 운동을 함께하고 계시며 2020년 4.15 참파 이후 우파의 집권 전략을 수술한 공감으로 집권하라 하는 책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연풍TV라는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으며 강의할 제목은 대한민국 공영 미디어의 개혁 방안입니다. 미디어가 자꾸 들으면 쇠뇌가 돼요, 쇠뇌. 그래서 공산당이 6.25 때 남침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장악한 것 중에 하나가 방송국입니다. 거기 가서 바로 아나운서에게 이거 읽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이 어딘가요? 라디오 방송 가서 읽어. 그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이걸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보면 굉장히 둔감해요. 저는 15년도 KBS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다 학교를 나왔고요. KBS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났을 때 그 현장 가서 종군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한 달 반 있었는데 몸무게가 한 12kg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마 기자생활 27년 복귀를 해보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부산에서 제가 13년 근무했고요. 서울 간 지는 지금 14년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 지형이 아시겠지만 언론 장악 문건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더불어민주당 세미나하는 자리에서 그걸 뿌렸는데 그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선일보에서 폭로가 돼가지고 이 민주당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느냐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KBS, MBC 할 것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정치권이 나서면 언론 탄압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송사의 안에 있는 민노총노조, 저희 회사에도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하나가 민노총노조가 있고요. 저는 민노총 반대하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민노총 중심의 노조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사들 몰아내고 사장 임기 남은 사장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해경문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뭘 외교적인 성과를 내거나 일본 가서 외교적인 성과를 내거나 방송 잘 안 하죠. 네. 지금 간첩 사건 났는데 보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민노총 소속 4명이 구속됐죠. 그 KBS 9시 뉴스에 보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이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언론 장악 문건으로 이사장, 사장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민노총 노조,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민원연 이런 데 가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싹 다 나서가지고 쫓아내고 성명서 쓰고 찬성하고 옳다 이게 언론 정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권으로. 근데 이 공영방송을 그대로 손아귀에 쥐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KBS부터 말씀드릴게요. KBS에는 이사가 11명 있습니다. 11명. 근데 7명이 여당 추천이고 4명이 야당 추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KBS 이사의 구조는 새누리당 추천이 7명, 민주당 추천이 4명이었어요. 자, 그럼 이걸 역전시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 2명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뽑혀나간 사람이 명지대 강규영 교수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민노총 노조는 그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 명지대 앞에 가서 그 스피커 확성기 틀어놓고 난리를 치니까 학원 재단에서 이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결국은 쫓겨났는데 결국 혼자서 법률투쟁을 해서 대법원에 가서 본인의 해임 무효 소송을 승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이사수를 늘립시다 이렇게 합니다. 11명인데 25명은 늘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왜 늘리나요?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합시다. 언론 개혁이라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 위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 16명에서 17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도를 딱 짠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입니다. 우리 KBS 안에도 민노총 반대하는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조, MBC 제3노조 전부 반대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국회 앞에서 피켓팅했고 뭐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또 정책 실천할 때는 국회 앞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 됐어요. 스피커 갖다 놓고. 자, 그런데 우파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 윤성민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조선일보에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칼럼을 씁니다. 민주당 발의한 25인 위원회 그거 한번 고려해서 받아봐라 이런다니까요. 미칩니다. 미쳐 완전히. 그래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후배 기자인데요. KBS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저 글을 써서 우리가 조선일보 앞에 가서 대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정신이냐? 그거 뭐 우파 신문이라면서 정통 우파를 자칭한다면서 근데 왜 뭐 이런 칼럼을 실어주냐? 우리 안 되겠다. 조선일보도 반대운동 하겠다. 하니까 칼럼을 반박문을 기록을 합시다 해서 협상을 했어요. 좋다. 일단 국민들이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반박문을 냈어요. 25인 운용이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여서 공방영장이 아니다. 공방영장. 공영 언론은 영어로 퍼블릭 미디어입니다. 민영 언론은 커머셜 미디어입니다. 조선일보가 퍼블릭입니까? 커머셜입니까? 커머셜이죠. 조선일보는 방해장터예요. 방해장터. 조선일보는 절대 공영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중앙일보 마찬가지죠. 사주 있는 언론사. 기승전 회장입니다.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를 이제 언론계 용어로 죄송합니다. 최초로 조진 게 어느 언론사입니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TV조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일 1번으로 앞장섰죠. 사주 있는 언론사는 기승전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공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주 없는 언론사,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KBS, MBC 사주가 없잖아요. KBS 사주는 국민들 아닙니까? 여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양대 산맥은 금속노조, 언론노조예요. 금속노조는 현장의 물리적인 동원력이 세죠. 뭐 옛날에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현대자동차까지 쫙 전국에 있는 쇳덩어리 노동자. 언론노조는 거의 중앙에 모여있죠. 소위 말해서 볼펜 노동자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시면은 이 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S, MBC 지금 KBS, MBC가 KBS만 말씀드리면요 직원이 한 5,000명 됩니다. 그 중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한 2,500에서 2,700까지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KBS 노동조합이 한 1,200~1,300명 되고요. 공영노조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방관자들이죠. 그래서 교섭 대표 노조가 민노총 노조입니다. MBC는 더 심합니다. MBC는 MBC 그 민노총 본부 노조가 있어요. 거기가 거의 다고요. 거의 한 90만 몇 프로 됩니다. 그 제3노조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자, 여기 빠진 것은 이제 EBS 같은 거. EBS는 다 그냥 민노총 노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뭡니까? 좌파 성혁명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막 그냥 어떻게 섹스를 해요? 어떻게 콘돔을 끼워요? 이런 방송 하는 거예요, 지금. EBS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KBS, MBC는 민노총 노조의 사실상 진지입니다. 자, 민노총 노조의 언론 노조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4번, 5번이 문제입니다. 4번, 5번. 4번이 뭐냐면 노동자 세력의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과 정책 협약식을 냈습니다. 주로 민주당, 정의당, 민노당, 옛날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하면 안 해요. 5번이 뭐냐면 전 세계 언론 노동자 단결 이런 겁니다. 공산당 선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당 선언에. 제가 대학을 8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전대기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전대기련, 전국대학생 기자연합회. 전대기련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좀 어디 갔겠어요? 언론사에 다 들어갔습니다. 언론사에 다 침투를 한 거죠. 전대기련 멤버들이 이제 좀 시험을 잘 친 사람들은 뭐 KBS도 들어오고 뭐 MBC도 가고 뭐 신문사에도 갔겠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갔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입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쫙 포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직입니다. 조직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KBS 같은 방송사에는 국장급이고 그 밑에 한참 한 10년 밑에 후배 애들이 부장급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손에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KBS의 편파 방송에 혐오를 느끼는 많은 분들은 야 잘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럼 그 뒤에 누가 웃고 있겠어요? 민영 언론사들이 웃을 수가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제도 개선을 존중합니다. 영국에 왜 보수주의가 생겼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보니까 기요틴에 올려놓고 전부 목 자르고 하니까 아이고야 저리 같으면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수주의는 왜 보수주의가 생깁니까?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인권 자유가 중요하다는데 영국의 보수주의가 생기죠. 미국의 보수주의가. 일본의 보수주의는 왜 생깁니까? 천황지를 지켜야 되겠는데 저 러시아 소련 놈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해. 해서 보수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보수주의는 뭡니까? 저는 그 기본이 6.25 전쟁이 있다고 봐요.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생긴 게 우리나라 보수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본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강조하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수신료 현실화해야죠. 지금 신문이 81년도에 2,500원이었고 수신료도 2,5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40년 지났는데 신문은 지금 한 달에 얼마죠? 2만원 하죠. 현실화 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실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냥 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KBS는 1TV, 2TV를 분리해버려야 됩니다. 1TV는 공익적인 뉴스라든지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표적인 뭐 예능, 예를 들자면 뭐 열린 음악회라든지 전국 노래자랑 정도 이렇게 가고 2TV에는 모든 오락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에서 회사를 그냥 분리해버려야 돼요. 원래 2TV가 KBS가 아니잖아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언론 통폐합되면서 TBC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나머지 남은 공영방송이 몇 개 있습니다. EBS. 저는 EBS는 KBS 1하고 붙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리랑 저것도 사실은 공영성이 강합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도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 돈이 들어가는 언론사는 이렇게 한 군데를 모으는 게 좋아요. MB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인데요. 방문진이라는 그 중간에 단체가 있어서 MBC 관련은 방문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겁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내년 총선에 영영 언론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생겨서 국민들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KBS, MBC 편파 방송 수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건 오염이다. 지금 뭐 간첩 사건 뭐라도 보도도 안 하고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보면은 패널들 라디오 뉴스 지금 엉망입니다. KBS 뭐 주진우, 뭐 최경영 뭐 등등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요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좌우 패널이라고 데리고 오는데 좌파 패널들은 자기들 진짜 액기스를 데리고 와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거나 뭐 이런 비스무리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앉지 않습니다. 제대로 폰을 낼 수가 없죠 그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요 지금. 그래서 방송법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방송법을 바꿔서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좌파들은 제도를 어떻게 유리하게 자기 진영으로 바꾸어서 계속 자기 진지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우파 세력들은 굉장히 이 노력이 부족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갖다 주면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학교 가니까 전부 정교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대학 갔더니 운동권 선배들이 꼬시고, 사회 나왔더니 민노총 노조 가입하라고.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후원도 하고, 아까 저 회장님 저 추천서 많이 주시던데 저도 한번 노력해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화를 하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좀 건전하게 최소한으로 좌우 균형이라도 좀 맞춰달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언론 장악 문구 만들어가지고 온 공영 언론사를 박살을 내놓고 이제 정권 뺏기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국민들 거의 미디어를 특히 공영 언론 미디어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힘을 모으시고 지혜를 모아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저희 KBS 노동조합이나 또는 뭐 민노총을 반대하는 노조 활동도 있고 시민단체 어쩌면 또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분들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많은 지혜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